10화 오토와 다임러의 만남. 정규 교육을 받은 후 벤츠는 여러 회사에서 전문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그 어떠한 곳도 벤츠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잡은 것은 회사에서 12시간 넘게 낮에 일하고 밤에는 홀로 집에서 공부하고 있던 내연기관이었다. 벤츠는 내연기관을 만들고 작동을 위한 기계들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이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기 위해 다양한 회사에서 7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벤츠는 여러 공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혀서 말없이도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된다. 벤츠가 다녔던 회사는 칼스루의 기계공학회사인 기계산업회사에서 2년간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지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 후 그는 만하임으로 옮겨 계량기 공장의 제도공 및 설계자로서 근무하였고 1868년에는 포츠하임에서 교량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브리더 벤키저 제철소 기계 공장에서 일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짧은 기간 동안 비엔나의 제철 회사에서 일했다. 벤츠가 홀로 기술을 연마하고 꿈을 만들어가는 때에 다임러와 마이바흐도 그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다임러는 1867년 엠마 쿨츠와 결혼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1868년 12월에 칼스루의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매니저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들이 기술력을 쌓아가는 동안 1868년 독일의 조셉 라벨이 페트로늄을 이용해서 보일러를 가열시키는 증기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리고 벤츠와 다임러도 머지않아 페트로늄의 강력한 폭발성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1869년 마이바흐가 23세가 되던 해 당시 기관차 공장인 머신리바우 회사의 칼스루의 A지의 회사위원회 임원으로 있는 다임러를 따랐다. 다임러는 회사위원회 임원이었으나 권위의식을 갖기보다는 마이바흐와 같이 그들의 꿈을 위해서 엔진, 펌프, 벌목기계 및 금속 가공 등에 대해 긴 밤을 토론했다. 1871년 27세의 칼 벤츠는 어거스트 리타라는 기계 기술자와 손을 잡고 만하임에서 보통의 집과 같은 크기의 조그마한 기계 공작 공장을 차렸다. 건축 자재 공급에 대한 대부분의 1인 판금 기계 제작, 주철 제조, 기계 작업 등을 했고 새로운 형태의 엔진 개발 연구에 힘썼다. 그러나 발명가 또는 설계가 기질이 농후했던 벤츠는 판매술에는 자신이 없었고 우유부단하여 첫째 해에는 그야말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운영되었다. 어거스트 리타는 벤츠의 기계 공작 사업과 벤츠가 개발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엔진을 신뢰할 수 없어 그만두며 자신의 지분에 대한 돈을 요구했지만 벤츠는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어거스트 리타의 법적 소송으로 인하여 지역 당국에서는 벤츠의 사업장을 몰수했다. 그런 벤츠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친구이자 약혼자인 베르타 링거였다. 벤츠의 어려움을 알게 된 베르타 링거가 회사에 대한 어거스트 리타의 지분을 베르타 링거의 결혼 지참금으로 지불하여 해결한 것이다. 1872년 7월 20일 26세의 칼 벤츠는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정신적인 후원자가 되어준 여인 베르타 링거와 결혼했다. 훗날 바로 이 여인이 칼 벤츠의 최초의 자동차로 세계 최초의 자동차 테스트를 하고 세계 최초로 장거리 자동차 여행과 최초의 교통 위반을 하게 된다. 이 둘 사이에는 5명의 아이인 유겐, 리차드, 클라라, 시드, 엘렌이 태어나게 된다.
1872년 7월의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와 같이 다임노와 마이바흐는 다임노의 집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그들을 보는 다임노의 아내 엠마 굴치는 그들을 괴짜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하지만 다임노와 마이바흐는 매사가 고생스럽고 많은 돈을 쓰며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엠마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걷는 괴짜 같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좋았다. 엠마는 문득 현관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맑은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성이 한 명 서 있었다. 엠마는 남편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 남성을 보고는 아마도 남편을 찾아온 것이라 생각으로 인사를 하며 물어보았다.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부인. 저는 니콜라우스 어거스트 오토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다임러 씨는 댁에 계십니까? 아, 지금 마이바흐 씨와 함께 토론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 저 유명한 마이바흐 씨도 함께 있다니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군요. 몇 시간이라도 기다릴 테니 부탁드립니다. 엠마는 오토의 말에 살짝 웃고는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다임노와 마이바흐에게 갔다. 여보, 지금 밖에 니콜라우스 어거스트 오토라는 분께서 오셨어요. 두 분을 같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임노와 마이바흐는 벌떡 일어서며 같은 말을 내뱉었다. 오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엔진의 대가를 만나게 되었다는 같은 생각을 했다. 두 사람이 놀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니콜라우스 어거스트 오토. 이 사람은 당대 현대식 사행정 내연기관의 창시자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1832년 독일 홀츠하우젠에서 태어난 니콜라우스 어거스트 오토는 1864년 엔지니어인 에우겐 랑겐과 함께 오토 랑겐 가스공장을 설립하였고 3년이 지난 후 1867년 루이비통 가방이 최초로 출품된 당시의 문화와 최첨단 과학기술을 전시하는 파리 만국 박람회 내연기관을 출품하였다. 당시 출품된 내연기관은 1860년 르누아르가 개발한 석탄가스를 이용한 내연기관보다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만큼 오토는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다임노와 마이바흐를 뛰어넘을 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이 직접 찾아왔으니 다임노와 마이바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임노는 직접 현관으로 나가 오토를 맞이하며 응접실로 안내했다. 엠마는 차를 내오고 오토, 다임노, 마이바흐는 서로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다. 오토는 엠마가 끓여온 차를 가볍게 마시고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며 입을 열었다. 다임러 씨, 마이바흐 씨,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실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니콜라우스 어거스트 오토라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일하고 있던 에우겐 랑겐과 함께 독일 가스 엔진 제조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저와 랑겐은 엔진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안주를 해온 것 같습니다. 흐르던 강물이 고이면 썩는 법. 저희는 저희보다 더 머나먼 곳으로 흐르는 물을 찾던 중 다임러 씨와 마이바흐 씨가 현 업계에서 최고의 실력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같은 말을 하더군요.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연기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요. 오토는 다임노와 마이바흐를 한 번씩 바라본 후 다시 입을 열었다.
두 분의 꿈은 제가 청년 시절 이미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저는 독일 가스 엔진 제조회사 지분의 5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결정하는 것은 곧 회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업계 최고의 엔지니어 4명인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손을 잡아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새로운 세대의 내연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을 모든 연구에 대한 비용은 회사에서 지급할 것입니다.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당혹스러운 표정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뜻인데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전혀 그럴 뜻이 없었다.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오토가 만들었던 내연기관을 능가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던 중이었다. 다임러는 곧 입을 열어 오토에게 대답하였다. 오토 씨의 제안은 저희에게 너무나 크나큰 행운입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행운을 잡지 않을 수가 없군요. 허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며칠의 시간을 주신다면 결정한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는 예상했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외투의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어 다임러에게 주었다. 다임러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봉투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가 인사를 하며 나가자 마이바흐가 불쾌하다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토 씨가 겨우 우리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다니 너무하시군요. 그러게나 말이게 돈으로 우리를 사려고 하다니 좀 씁쓸하군. 다임러는 오토가 준 봉투를 열어보니 몇 개의 종이가 접힌 채로 들어있었고 다임러는 그것을 꺼내보았다. 그것은 지폐가 아니었고 여러 장으로 된 어떠한 설계도면이었다. 다임러는 그 종이를 마이바흐와 함께 보았고 다임러와 마이바흐의 얼굴에는 곧 경악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다. 그 문서의 설계도면은 바로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막연히 그리던 엔진의 설계도면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오토가 준 여러 장의 문서를 보면서 밤을 지새웠다. 1872년 8월 1일 새로운 엔진 개발의 목적이 있는 다임러와 최고의 디자이너였던 마이바흐는 오토의 권유로 인하여 독일 가스 엔진 제조회사로 이직하였고 다임러와 마이바흐 등은 오토가 설계한 엔진을 제작하였다. 오토는 초대 사장에 올랐으며 부사장에는 랑겐이, 기술 책임자에는 고틀리프 비헬름 다임러가 임명되었다.